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아이 둘을 가진 평범한 엄마예요. 물론 제가 얼마 전 경험했던 일은 절대로 평범한 것이 아니었지만요. 오히려 인생에 다시 겪을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저는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독 저희 동서를 예뻐하셔서 저와 차별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섭섭한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미워해도 저에게는 저만을 위해주는 다정한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언제나 제가 1순위고 최고였습니다. 자기 같은 부족한 남자랑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고생하며 산다면서 늘 고마워했죠. 본인이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아줄 사람은 저라면서요. 그렇다고 남편이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 본인 능력까지 인정받으며 근무하는 제법 멋진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평탄했던 저희 남편의 삶에도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족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저에게 넘으며 결국 모든 일을 파국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프게 되면서 장기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저에게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사기를 쳤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들통나며 시어머니는 큰 코 다치게 되었지만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무척 저에게 다정하셨습니다. 집안에 맏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아주 반가워하셨죠. 하지만 그 사이가 깨진 것은 둘째 며느리인 동서가 저희 집안에 시집을 온 다음부터였어요. 동서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인 저와 다르게 사회생활을 하며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저와 다르게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애교도 떨며 살갑게 구니 시어머니 눈에는 저와 동서가 많이 비교가 되었나 봐요. 물론 그게 동서와 저를 차별한 이유는 되지 못하지만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평소 서방님이 막내라고 저희 남편보다 예뻐하셨던 것이 있어 시어머니의 애정은 오롯이 서방님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평소 아이 같은 부분이 있으신 분이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게다가 저와 동서를 차별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면 됐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더욱 웃긴 건 동서가 그 차별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았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제가 차별받고 혼나는 걸 보고도 시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왠지 늘 부추기는 모양새였으니까요. 그때가 주말이었는데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동서만 데리고 백화점에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저까지 불러서 백화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웬일로 저까지 챙기면서 백화점에 가자고 하신 건가 생각했는데 백화점에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서랑 백화점을 쇼핑하면서 저를 짐꾼으로 쓰려고 불렀던 것이었어요. 쇼핑을 하고서는 모든 짐들을 동서가 아닌 저에게 맡겼으니까요. 그것도 제 물건은 하나도 없이 당신과 동서 물건만 잔뜩 사면서 말이죠. 그런데 동서는 괜히 시어머니 앞이니 착한 척을 하려는 것인지 쇼핑백을 든 저를 걱정해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형님,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저라도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야죠. 지연아, 그럴 필요 없다. 대기업 다니는 귀하신 몸이 왜 그런 일을 하니? 이런 일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네 형님 같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나랑 쇼핑만 하면 된다. 알겠지? 네, 어머니.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죠. 어머니, 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거든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면서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다고요. 집에서 살림하는 주부라고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신 짐들 저 혼자 들기도 무겁고요. 그게 집에서 논다는 그 말이지 뭐냐. 애 키우고 살림하는 거 남들도 다 하는 거다.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뭐가 힘들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짐은 네가 드는 거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저에게 선심을 쓰듯 물건을 하나 사주셨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것이었죠. 시은이 너는 오늘 우리 짐 들어주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있고 어차피 집에서 살림만 하고 밖에 나갈 일도 없으니까 내가 크게 선심 써서 좋은 물건 하나 사주마. 얘까 여기 있다. 이래봬도 이게 메이커 양말이다. 아무나 못 신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준 걸 큰 영광으로 알고 신도록 해라. 하지만 전 그 말에 참아왔던 인내가 끊기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맡겼던 쇼핑백들을 전부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사준 양말을 돌려드리며 이야기했죠. 평소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저에게 뭐라고 그러셔도 남편을 보며 참는 성격이었지만 도저히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이 양말 필요 없고요. 양말 다시 어머니가 받으시고 어머니 짐이랑 동서 짐 스스로 알아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도 않고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그만 가볼게요. 두 사람 재미있게 쇼핑하다가 오세요. 제 행동에 시어머니가 몹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저는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에게 아쉬울 것도 바라는 것도 없으니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께 잘해드렸던 이유는 그저 저희 남편을 낳아주신 어머니였기 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리는 이유는 저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께 꽤 큰 재산을 남기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건물 하나를 남기셨는데 동서의 행동을 보니 그걸 노리고 시어머니께 잘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을 받으면 뭘 할 건지 그걸 자주 물어봤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아주 큰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건강한 음식보다 몸에 안 좋은 자극적인 음식들을 즐겨 드셨거든요. 음식도 집에서 해먹기보다는 배달 음식 위주로 사드셨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보다는 고칼로리에 자극적이고 짠, 몸에 안 좋은 음식들로 배달해 드셨습니다. 더군다나 술에 담배에 몸에 안 좋은 건 전부 하시는 분이라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나이가 드니 결국 고혈압에 당뇨까지 왔었지만 절대로 건강관리를 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남편이 화가 나 이야기하니 시어머니 말이 어차피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면서 남편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혈색도 안 좋고 몸도 자꾸 붓고 소변도 거품이 나온다고 해서 병원 모시고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고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관리를 하면 괜찮겠지만 잘 못하면 투석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더 심하면 신장 이식을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똥고집이 있으셔서 듣는 분이 아니셨고 계속해 몸에 안 좋은 음식들에 담배랑 술을 드시다가 결국 신부전이 더 악화하며 투석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신 것인지 시어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나 너무 무섭다. 죽기 싫다고. 어머니,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 둘째 며느리가 어머니 지켜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맞아, 엄마. 나랑 우리 집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 역시 나한테는 둘째는 너희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그때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몸에 나쁜 자극적인 음식도 끊으시고 건강식으로 잘 챙겨 드시고 술이랑 담배도 끊으시고요. 그래야 몸도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반응이 아주 황당했습니다. 갑자기 동서가 터무니없는 말로 시어머니 편을 들며 저에게 화를 내며 나섰던 겁니다. 형님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나이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는 낙으로 사는데 어머니께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좋아하는 음식까지 끊으라고 하면 무슨 낙으로 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어머니 지금처럼 식생활 유지하시면 정말로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할 거 아니야. 시은이 너 입 다물지 못하겠니? 지연이 말이 맞는데 왜 그러니? 솔직히 이 나이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무리 아파도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지. 그런 걸 참고 어떻게 사냐?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어차피 그래봤자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 아, 그나저나 내가 허기가 져서 그러는데 지연아, 음식이나 배달시켜 먹자. 네, 어머니 그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들로 배달시켜 드릴게요. 조금 전까지 이러다가 본인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신 시어머니가 돌변해서 건강 걱정은 안 하고 또다시 안 좋은 음식들만 드시려고 하니 저는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투석받는 일이 힘드셨는지 몇 달 후 가족들을 모아놓고 신장 이식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 하루 종일 투석을 받아야 하니 매번 지치고 삶의 질이 떨어져 신장 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죠.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나도 건강한 신장 이식 받고 생생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말인데 너희들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엄마, 도와달라니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매번 병원 가서 하루 종일 시간 걸리면서 신장 투석 받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이 짓을 평생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내가 질릴 대로 질린다 이 말이다. 나도 이젠 사람답게 살고 싶구나. 그래서 지금 방법은 신장 이식밖에 없는 것 같아. 너희 둘 중에 하나가 나한테 신장 이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누가 이식을 해주면 좋을지 내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걸 시은이 네가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맏며느리가 총대 매는 게 맞는 거 아니겠니? 남자들이야 사회생활하고 가장으로 집안 먹여 살리려면 어디 몸에 칼 대면 되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신장 줄 사람으로 적임자는 시은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시은아, 당연히 나한테 네 신장 줄 거지?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아직 신장 이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신장 이식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건 물론이고 갑자기 제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신장 이식을 해달라는 것이 당혹스러웠거든요. 솔직히 평소 시어머니와 제가 사이가 좋거나 저를 살뜰히 챙겨주신 분이라면 어쩌면 이렇게 당혹스럽거나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해줄 것은 전부 동서한테 해줘놓고 신장이식은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저에게 해달라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지 못하는 시어머니는 눈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참지 않고 말했고요. 그러면 시은아, 일단 검사부터 해서
나한테 신장해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자꾸나. 아니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제가 맏며느리든 말든 신장 이식이 쉬운 것도 아니고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 몸은 제가 지켜요. 아니, 그러면 지금 못 해주겠다는 거냐? 신장 이식 못 받으면 네 시모가 죽게 생겼다는데도? 나 잘못되면 전부 다 네 책임이다. 아니요. 그게 왜 제 책임이에요? 그동안 건강관리 못한 어머니 책임이겠죠. 그러게 어머니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매일 짠 음식에 담배에 술에 몸에 안 좋은 거 다 했으면서요.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죠. 어머니가 스스로 어머니 몸 망쳐놓고 제 탓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들아, 네 마누라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겠냐? 시어머니는 남편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라면서 저를 이르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의 것이었죠. 엄마, 우리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엄마, 나 어릴 때부터 건강관리 안 하고 몸 망치는 거 알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분명히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라고 했는데도 엄마가 어차피 그래도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면서 그 말까지 무시하지 않았어? 그래놓고 그걸 왜 우리 집사람 탓하면서 원망하는데? 전부 엄마 잘못이야. 그리고 나도 우리 집사람이 원치 않는데 몸에 칼 대는 거 반대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엄마 건강관리 잘해서 나을 생각을 하라고.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아닌 남편에게 서운하다며 계속 전화를 해댔죠.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남편 얼굴을 안 보겠다고 윽박지르셨어요. 급기야는 둘째 서방님한테 다 줄 거라면서 당신이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재산 한 푼 남겨주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부모님 재산은 바라지 않는 거로 생각했거든요. 이미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에 애초에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 재산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세상 누구보다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하면서 제 신장까지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도 화가 났던 겁니다. 더군다나 평소 저에게 잘해주셨으면 모르겠지만 동서가 대기업 다닌다고 저와 차별하면서 지내다가 갑자기 제 신장을 달라고 하셨으니 남편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잘해주는 건 동서한테 전부 잘해주고 아쉬운 일은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엄마, 우리 재산 안 줘도 되니까 마음대로 해. 엄마가 내 얼굴 안 본다고 해도 나는 우리 집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엄마, 이왕 둘째네 재산 다 줄 거면 엄마 신장도 재수 씨한테 달러 가면 되겠네. 괜히 아무 죄 없는 우리 집사람한테 달라고 협박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 나 끊는다. 그런 후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노발대발하는 소리가 들렸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진짜 진심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걱정이 되었는지 본인 신장을 이식해 줄 생각으로 혼자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더라고요. 저는 그걸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남편 서류 가방에 짐을 정리하다가 알게 되었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아픈 일에 속상해하는 것이 느껴지자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미워도 사실 시어머니가 걱정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미우나 고우나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였으니까요. 게다가 남편의 마음이 힘들 걸 생각하니 제 마음도 편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희 집 가장인 남편이 고생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시어머니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
핸드폰으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대하던 그 전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거예요. 그동안 볼 수 없던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제 집을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며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시은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많이 섭섭하게 굴었지? 그동안 내가 너랑 지연이를 차별하면서 너를 많이 속상하게 한 것 같다. 내가 이제 몸도 아프고 하니 자꾸 지난 날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구나. 시은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섭섭하게 굴었던 것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지금이라도 잘 지내보자.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갑작스런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라면 저에게 절대 사과하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동안 꼬장꼬장했던 시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시며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신장투석까지 하시는 분이라 아프신데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잡은 시어머니 손을 붙잡고 저도 이야기했죠. 어머니, 용서라니요. 가족끼리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도 앞으로 어머니께 더 잘하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후 시어머니랑 저는 정말 관계가 개선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동서를 먼저 챙기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부터 챙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시댁에 가도 우리 첫째 며느리 하면서 제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동안 듣지 않던 제 말을 들으면서 식단 관리도 하시고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러는 와중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본인 신장 이식을 해주려는 공여자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맞지 않아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절차도 밟아야 하고 적합성 검사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아픈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결심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투석으로도 괜찮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잘못되면 남편 스스로 굉장히 많이 자책을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제가 곁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적합성 검사를 해보고 만약 시어머니에게 맞는 거면 이식해드리고 그게 아니면 다른 기증자를 찾아보거나 지금처럼 시어머니가 관리를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자 싶었죠. 그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정말로 괜찮은 거야?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 신장이 한번 떼고 나면 당신 몸에서 다시 자라나는 것도 아니고 신체 일부가 없어지는 일이라 신중해야 한다고. 그리고 여자 몸으로 그런 큰일을 당신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물론 나 우리 엄마도 너무 소중한데 엄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이 나한테 더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야, 여보. 나 이미 많이 생각했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 그렇다고 철없는 동서나 서방님이 시어머니한테 신장 이식해드린다고 하지 않을 것 같고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내가 이식해드리는 거로 하자. 여보, 정말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그냥 내가 평생 앞으로도 당신한테 잘할게. 내가 어떻게 당신처럼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몰라. 여보,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결심하고
적합성 검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행히 제 신장이 시어머니한테 맞아서 이식을 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시은아,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마. 역시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네가 내 은인이고 자식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건강만 하시면 더는 바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서 나으세요. 그래, 그러자. 고맙다, 시은아. 그렇게 병원에서 시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기로 한 수술 날짜를 잡게 되었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제가 신장만 이식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정말로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혈액투석을 위해 병원에 갔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동서가 시어머니와 병원에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가지 않아도 되는데 회사 연차까지 쓰면서 굳이 시어머니가 혈액투석하는 날 쫓아온다고 했고요. 그리고 병원에선 동서의 친정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아파서 고생한다면서 안부 인사 겸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혈액투석 전 동서 친정엄마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혈액투석을 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는 두 사람이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기다리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혼자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병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 낯익은 사람들 목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네 시어머니는 이번엔 네 형님한테 신장이식 받으면 일찍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아니야? 지금도 아프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혈색이 좋아?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그리고 아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형님 신장 이식 받으면 내가 다시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잔뜩 먹게 만들 테니까. 얼른 죽게 만들어서 시어머니 저 세상 가게 만들어야지. 노인네 아파서 오래 살 필요도 없고. 나도 시어머니 죽으면 그 재산 받아서 회사 관두고 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재산 받으면 엄마 꼭 호강시켜줄게. 그래, 좋은 생각이다. 말로만 들어도 아주 좋네. 그러면 나도 이렇게 네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병원 찾아오는 고생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엄마는 우리 딸만 믿는다. 엄마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나마 형님이 어머니한테 신장이식 해준다고 해서 다행이지.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식해달라고 할까 봐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그런데 네 형님 그러고 보면 사람 참 맹한 거 아니니? 어떻게 조금 잘해준다고 자기가 신장이식 해줄 생각을 하니? 그러게 말이야. 뭐 그 덕에 나야 시어머니한테 내 신장 안 줘도 되고 한시름 놓았지만 말이야. 저는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의 이야기에 당장이라도 밖으로 나가 뒤집어 엎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잘해주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실상은 동서는 더욱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었죠. 동서 친정엄마와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아픈데도 그동안 나쁜 음식만 먹고 술, 담배를 계속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시어머니를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을 위해 시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결심한 제 속마음도 모르고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는 저를 완전히 멍청한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의 대화에 경악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전부 핸드폰으로 녹음했으니까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줄 생각으로요. 신장이식을 받아도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음식들을 먹여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 생각이란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그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가 유독 그날 시어머니 곁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 시간도 있고 동서가 없을 때 기회를 엿봐 시어머니가 충격받지 않도록 이 모든 사실을 알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돌려먹게 됩니다. 그 후 제가 알지 못했던 큰 충격적인 대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가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저보다 먼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도 저도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밤잠까지 설치며 몇 날 며칠을 긴장한 채 보냈는지 몰라요. 부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저도 시어머니도 모두 무사하길 바라는 심정으로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 위해 병원에 입원 전 미리 저보다 먼저 입원한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병문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병원에 도착해 시어머니가 있는 병실로 향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실 앞에서 동서랑 시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엿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고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수술 무사히 받으세요. 꼭 건강해지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역시 나한테는 지연이 너밖에 없어. 알고 있지? 내가 지금 네 형님한테 잘해주는 이유는 네 형님 신장 받기 위해서 잠깐 연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 아니, 이렇게 안 하면 크게 나한테 신장 이식 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니? 일단은 시은이를 어떻게든 꼬셔서 나부터 살아야 하지 않겠어? 당연하죠, 어머니. 일단 살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역시 내 마음 이해해주는 건 너밖에 없다니까. 그리고 시은이 제가 이식해준다고 해도 재산은 너한테 줄 거니까 걱정 말거라. 내 재산은 지연이 너랑 둘째가 전부 가지게 될 거다. 세상에,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렇고 말고. 집에서 살림이라는 시은이랑 너처럼 대기업 다니는 똑똑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어디 갔니? 그리고 솔직히 내가 아프면 세상 물정 모르는 시은이가 날 제대로 돌보겠니?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빠릿빠릿하고 돈도 잘 버는 지연이 네가 날 돌보겠니? 내가 더 나이 들고 힘없어져서 늙으면 날 돌볼 사람은 둘째는 너희 아니겠어? 첫째 아들이란 놈은 어차피 지 마누라한테 빠져서 날 돌보기는 틀린 것 같다. 나한테는 둘째는 너희들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예, 어머니.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봐요. 시어머니와 동서의 대화에 저와 남편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주기 위한 전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전에 알게 된 것이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줬던 이유가 저와 잘 지내기 위한 진심이 아니라 저에게 신장이식을 받기 위한 연기였던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못 믿겠다면서 모든 재산을 서방님과 동서에게 물려주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다만 저희 부부의 진심을 몰라주는 시어머니에게 남편과 저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정작 서방님과 동서는 시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시어머니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기 위해 노력한 저와 남편의 진심은 전혀 몰라주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저희 부부의 진심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그저 옆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며 알랑방귀단 끼는 동서나 서방님만 챙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어떤 짓을 벌이려고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요.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말에 울면서 휘청거리는 저를 남편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를 향한 배신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시어머니가 저는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저에게 꺼내왔습니다. 여보, 나 두말하지 않겠어. 당신 우리 엄마한테 신장 이식하기로 한 거 취소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 신장이식 해주기로 한 걸 취소하라니? 엄마가 당신이랑 나에 대해 한 이야기 못 들었어? 엄마는 애초에 둘째네만 챙길 줄 알았지 나랑 당신 자식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뭐하러 당신이 희생하면서 신장을 이식해줘야 하는데? 차라리 나한테만 그랬으면 나 이렇게까지 안 나와. 그런데 엄마가 당신한테 그러는 거 나 절대 못 참아. 지금 당신 신장만 받아놓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엄마 지금 당장 신장 이식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고 투석으로도 오래 살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몸이니까 다른 거 걱정하지 마. 지금은 당신 생각만 해. 알겠지? 난 엄마 재산 바라지도 않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마누라 물건 취급하는 엄마 절대 용서 못하니까. 알겠어. 그러면 일단 당신이 말한 대로 할게. 하지만 바로 그날 남편과 저는 신장이식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 신장이식을 해드리기 위한 전날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른 아침 병원 입원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후 남편과 저는 고민과 고민 끝에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신장이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수술은 취소되었고 저와 남편은 몇 시간 뒤 바로 시어머니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병실 안에는 동서랑 서방님이 이미 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갑작스레 병실에 찾아온 남편과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일 장기 이식 전에 검사를 하느라 바빠야 할 제가 남편과 나타나니 시어머니가 의아해했던 겁니다. 너희가 병실에는 무슨 일이니? 벌써 검사가 끝난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나랑 집사람이랑 엄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어. 아주버니, 어머니한테 하실 말씀이라뇨? 어머니 장기 이식 받아야 하는데 지금 형님이랑 농땡이 피우시는 거 아니죠? 재수 씨는 그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시죠? 지금 저 엄마랑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엄마 미안한데 엄마한테 신장 이식하는 거 취소야. 이미 병원에도 이야기하고 왔어. 우리 집사람 신장 엄마한테 절대 못 줘. 아니, 안 줘.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진짜로 나한테 신장 이식 못 해주겠다는 거야? 니들 지금 농담하는 거지? 거짓말이지? 아니, 거짓말 아닌데. 사실 어제 집사람이랑 나 수술 전에 엄마 보려고 여기 병실에 온 적 있었어. 그리고 엄마랑 재수 씨랑 하는 이야기 전부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준 이유가 집사람 신장 받기 위해서 연기한 거라며? 엄마부터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우리는 관심 없어. 처음부터 엄마한테 그런 거 바란 적도 없었고. 그런데 엄마는 엄마한테 신장까지 이식해주려고 한 나랑 우리 집사람 진심은 알아주지도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재수 씨랑 둘째만 믿고 엄마 돌볼 사람은 재수 씨랑 둘째밖에 없다고 하더라. 지금 엄마한테 신장 이식해주면 진짜로 엄마 돌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인데 그렇게 말해? 엄마 말대로라면 지금 신장 이식도 재수 씨나 둘째가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사람이랑 나랑 엄마 말대로 앞으로 엄마 돌보지 않고 영영 인연 끊고 살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신장 이식도 재수 씨나 둘째한테 받고 평생 재수 씨랑 둘째한테 돌봐달라고 하면서 살아. 그게 엄마가 진짜 원하는 삶인 것 같으니까. 알겠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집사람 신장 이식은 취소야. 안 된다, 아들. 이제 와서 나 신장이식 취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면 앞으로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이렇게 두 손으로 모아서 빌게. 그러니까 신장이식 못 해주겠다는 말은 하지 말아다오. 나 좀 살려줘. 살려주긴 뭘 살려줘? 엄마 내가 이야기했지. 이젠 그런 말 하려거든 재수씨나 둘째 않다라고. 우리 앞으로 엄마랑 남남으로 살 거니까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한 지 10분 정도 지났을까. 간호사 선생님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어머니 병실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환자분 신장이식 수술을 현재 조금 일정을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까 신장 이식해주기로 한 공여자분 신장이 환자분이랑 적합하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희망 잃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상황에 저희 시어머니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꼭 미쳐서 발광하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랑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신장을 이식해주기로 한 제가 적합하지 않아서 수술이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유를 시어머니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간호사 선생님이랑 신장이식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떠나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은아, 내가 진짜로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 진짜 잘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매정하게 수술을 취소하는 건 아니지 않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그리고 내 재산 절반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그 재산 받고 나 신장 이식 좀 해다오. 어머니,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저 어머니 재산 바란 적 단 한 번도 없고 제 사랑하는 남편 어머니니까 그 생각해서 제 신장 이식 해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제 진심도 몰라주시고 저 물건 취급하면서 이용하려고 하셨죠? 어머니 당장 지금 신장 이식 못 받는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만 잘하시면 오래 사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 아니면 남편 말대로 동서나 서방님한테 신장 이식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도 남편 말대로 앞으로는 어머니랑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이럴 수는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번에는 동서와 서방님을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신장을 달라고 애원했던 거죠. 안 되겠다, 지연아. 둘째야, 너라도 나한테 신장 이식 좀 해다오. 내가 불편해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사니? 나 너무 힘들단 말이다. 나 좀 살려줘. 내가 재산 전부 너희들한테 줄게. 약속하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저 제 몸에 칼 대는 거 절대 싫거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신장 이식해주고 저 나중에 건강 나빠지면 그걸 누가 책임져 주는데요? 저 죽기 싫단 말이에요. 엄마 미안하지만 나도 신장 엄마한테 못 줘. 어차피 엄마 죽으면 재산 절반 내 거 되는데 나 그냥 안전하게 그거나 받고 말래. 그러니까 신장 이식 받는 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어차피 투석해도 오래 산다잖아. 그리고 그때 동서와 서방님의 진심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당신을 진짜로 위해준다고 생각했던 동서와 서방님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때를 놓치지 않고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시어머니가 투석을 하기 위해 병원에 왔을 때 동서랑 동서의 친정엄마가 화장실에서 했던 대화 내용을 녹음했던 음성을 병실에서 제가 틀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흘러나오는 동서와 동서 친정엄마의 대화 내용에 병실은 또다시 한번 뒤집어졌습니다. 녹음된 음성 안에는 동서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가 신장 이식을 받으면 안 죽고 오래 사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내용과 동서가 시어머니가 신장 이식을 받아도 몸에 나쁜 음식만 잔뜩 드시게 해서 일찍 돌아가시게 만들 거란 내용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바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돌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버렸던 겁니다. 그동안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잘해드렸던 이유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려서라는 것을 들켜버렸으니 시어머니가 화가 난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제 보니 이게 나를 죽이려 했구나. 나 나쁜 음식들 먹고 일찍 죽게 만들어서 내 재산 가로챌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도둑년,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 엄마!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 섬 놓지 못하겠어?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지만 큰 잘못을 저지른 동서 편을 드는 서방님의 모습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화가 나고 말았고 서방님의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 아프신 분이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왔던 것인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놈이야. 나 죽으면 어차피 내 재산 절반 받으니까 신장을 이식해주기 싫어? 네 형이랑 형수는 아무 조건 없이 나 신장 주려고 했는데 니들은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그지 같은 것들아! 엄마!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어! 이러다가 내 머리 다 뽑히겠네! 아프다고 아파!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와 서방님이 싸우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남편과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어머니며 동서와 서방님까지 전부 인연을 끊었죠. 저희를 배신하고 위해주지 않은 가족은 진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후에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진심을 알아보며 저희 부부에게 사과를 하길 원하셨지만 저희 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그 전에 당한 것들이 있으니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진심인지도 모르겠고 저희 부부의 상처가 아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시어머니를 알고 있는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동서와 서방님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본심을 알았으니 배신감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해드릴 마음이 없어요. 좀 더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께서 반성하며 저희 부부에게 했던 사과가 진심이라는 사실이 느껴지게 된다면 그때 그 사과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남편과 저희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언제나 저를 위해주는 남편을 보면 든든한 버팀목을 인생의 동반자로 만난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과 신뢰와 믿음으로 저희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딱 지금처럼요. 우리 모두 사람의 진심을 무시하고 그걸 이용해 상처를 주는 사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결국 그 욕심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